최근에는 빅데이터란 영역이 분석적 예측이라든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법들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패턴 분석과 같은 분석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이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3V에 더해서 7V라고 해서 또한 용어를 그 빅데이터의 특성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벨라시티인데 진실성이죠.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데, 빅데이터의 양이 점점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짐에 따라 그것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이 진짜 목적에 맞는 데이터들인지 점점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가 가치입니다. 밸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의미한 데이터에서 유의미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validity인데 정확성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가공 전에 그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타당한지, 타당성의 여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 validate 정확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volatility라고 휘발성이에요.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삭제가 된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한 컬럼에 그 이름이 들어오면 그 값이 의미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빅데이터 속에서의 데이터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시간과 상황적인 문맥에 따라서 그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가치가 매번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순신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역사 속의 이순신을 찾을 수 있지만요. 이 이순신이라는 어떤 드라마의 어떤 배우를 찾기 위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게끔 그 값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보통 회자가 되니까 빅데이터를 특정 짓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빅데이터를 최초의 빅데이터란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볼륨과 버라이어티하고 벨로시티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이게 점점점 크지만 크질수록 그 데이터의 양에 맞는 그 데이터의 가치와 진실을 찾는 것 쪽으로 의미가 점점 부여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통적 데이터, 빅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데이터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들이 문맥을 가진 컨텍스트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통적인 데이터에서 지나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부상되고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듯이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형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라고 하는 것은 뭐 고대 때부터 사용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개념의 단위로서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것은 아마도 1990년도 컴퓨터 보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했었던 것이 2000년도에 인터넷 보급으로 또한 웹 기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IoT 기반 센서 등을 발달로 넘쳐나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는요, 1990년대에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넷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양 증가를 가리키는데 처음 사용을 되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 메타그룹에서 여기에 볼륨이나 벨로시티나 다양성 등을 세 가지 요소를 더해서 대중화된 개념의 빅데이터의 3V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제 중반부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터넷 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이런 사용자가 생성되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분석해서 기업의 어떤 이윤에 그리고 고객 정보 서비스에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합독이라는 빅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요. 합독은 최근에 스파크와 같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 형태로 개발 어떤 플랫폼으로서 빅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사용하고 저렴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어떤 빅데이터의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더너는 2014년 빅데이터 및 데이터 사이언스, 언어 자동 인식, 스마트 어드바이스, 사물 인터넷 등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10년 안에 생산성을 향상한 듯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말한 대로 처음에는 어떤 하둡 생태계가 형성을 했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회사의 중심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로 뭐 야후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대형 인터넷 및 전자상결의 기업과 같은 것들에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후로는 소매업부터 금융회사, 보험사, 의료기관, 제조회사 등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처럼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또는 인터넷 오브 띵스와 같은 그런 사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툭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개발되면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고 이런 오픈소스와 공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비단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미래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점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다나의 신기술 발전 사이클을 보면 보통 혁신의 계기, 기대감의 최고점, 기대감의 거품 해소, 기술의 발전, 생산성의 극대화로 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10년 안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언어자동 인식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같은 것으로 해서 10년 안에 이러한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빅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빅데이터의 분석. 앞서 빅데이터와 그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 정의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빅데이터가 일련의 크고 다양하고 굉장히 빠른 그런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일련의 과정의 전체 기술적인 걸 다 통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빅데이터는 그 양적인 가치보다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같은 빅데이터는 그 양적인 가치보다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러한 그 새로운 모델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 과정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빅데이터나 실시간으로 실시간 사물지능 통신이나 센서 또는 기업과 고객 관계 데이터베이스 등 여하튼 도처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하둡이나 SQL 같은 다양한 분석 인프라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자주 언급되는 분석 기법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패턴 인식, 인공지능 기법 등으로 어떤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사이에서 말 그대로 데이터와 데이터 속의 규칙과 연관성을 찾아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해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 기법,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계학 등 각기 다른 기법의 분석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숨겨진 패턴이나 상관관계, 시장 동향 및 고객 선호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해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현 상태의 현명한 결정도 되지만 미래를 먼저 예측하는 그리고 통찰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현 시점에서의 현명한 의사결정도 을 의미를 하고도 있지만 과거와 지금의 데이터, 모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도 있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이터, 이제 이것을 금광, 즉 돈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빅데이터는 가장 4차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말처럼 가치 없던 데이터를 전문화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이루는 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산업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혁신과 경쟁 및 생산성을 놓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나열한 것처럼 빅데이터 활용은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고 많은 산업에서 핵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양한 예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매업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유통업계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소매업체는 요즘에는 SNS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계속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객 경험을 분석해서 영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하는 이력에 따라서 충성 고객을 관리를 하고요. 또는 그날에 또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다 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진열을 하기도 하죠.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의료는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 생체 정보는 의료 산업을 그 어떨 때보다 훨씬 더 잘 보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병을 발견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 웨어러블 실시간 오는 기구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의 이력을 다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다든가 그리고 치료법을 찾아내고 생명을 구하는 결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개인화된 그런 의약품 개발 및 치료법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부분도 에듀케이션 부분에서도 제가 미래를 바꾸는 교육 시스템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미래를 바꾼다는 것은 한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가 미래를 바꾸는 거죠. 빅데이터는 개인과 기관의 어떤 학습 환경과 교육 시스템에서 얻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 모두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학문적 커리큘럼 혁신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쇼핑몰, 전자상거래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과 전혀 관련이 없을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활용이 돼서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술의 어떤 평생의 여정이라면 빅데이터를 통한 추천 시스템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요.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와 종류를 알고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또는 왓챠나 이런 것도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와 종류에 맞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영상과 미디어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IT가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적용이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파이낸스 금융업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계는 예전부터 정보혁명 때부터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가장 먼저 채택한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모든 금융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핵심 과제이고요.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영역인 뭐 부정회계를 탐지하든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상하게 가는 그 흐름을 먼저 탐지를 한다든가,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 것에서 뭐 위험 분석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거, 그리고 고객 만족 등 금융 시스템 개선 등에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게 된다면 가장 많이 활용돼서 나오는 어떤 도서가 다 파이낸스, 주식 관련 그런 것들이 종류의 책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행부터 통신, 자동차, 다양한 전 세계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는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지향하고 있고, 향후 몇 년 이내에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얻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먼저 고객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개인화된 성향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성향을 기업이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한 여러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 산업 분야의 서비스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의 데이터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을 찾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무의미한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찾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재창출하고 있다는 게 이 빅데이터 활용의 두 번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패턴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달라지는 산업 영역이 달라지는 부분은, 하나는 현 시점의 분석이라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빅브라더 등장. 빅데이터 is everywhere. 예,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든 곳곳에 사방에 언제 어디서나 빅데이터는 있을 것이고요. 컴퓨터 is disappear. 컴퓨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센서나 모든 디지털 기기와 나의 대화 SNS 또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는 빅데이터는 생성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매일같이 기업들은 우리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을 구매하거나 그냥 단순히 이 시간 로그인 할 때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나도 모르게 나를 잘 알게 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액세스 한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는 특히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이 관련된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추세 및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 계산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매우 큰 데이터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나를 단정 지을 수 있는 나의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큰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데이터를 보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의 경우는 GPS와 CCTV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3초 안에 구분하고 구체적인 신상까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연구 중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도 있고요.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잠재적인 범죄를 찾는다든가 공공을 이익을 앞서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항상 부딪힌 게 뭐냐면 공익과 사생활 침해거든요. 이러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은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용의자를 사전에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 장점은 있지만 개인을 또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서 빅브라더란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조지 오웰 소설의 1984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지배 권력의 감시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명 이러한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의미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어떤 정보를 차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이러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산업에 적용을 해서 커스터마이징한 그리고 개인화된 좀 더 고퀄리티한 고도화된 어떤 개인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 긍정적인 분명 효과이긴 하지만 매번 기업이 액세스하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와 기업의 어떤 감시사회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침해 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은 사실 개인정보등 그리고 개인의 생체정보 같은 민감한 어떤 빅데이터들이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사실 해커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도 있고요.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죠? 개인정보 훼손, 온라인상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온라인상 이메일 주소와 신용정보들을 도용되는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개인적이고 때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이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 능력에 대한 의구심가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빅데이터 속에서 한 번쯤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거에 계속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야 되고 늘어난 개인정보 양이 다양한 긍정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히 자명하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제도 성립사는 약간의 시간차로 인해서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기우일 수는 있지만요. 이제는 개인의 데이터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혁명 이래로 데이터를 다룸으로써 생겨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들, 불거져 나는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지 말고 좀 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서 이러한 데이터 세상에서 우리가 나갈 바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기본적인 스킬들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